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 샬롬 다 똑같은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 한 제 먹고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부처님이 주시는 보약은 뭐냐면 관세음보살. 자,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호국성군단 단장 응천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광훈 목사님 첫 구절을 써먹고 있습니다. 걱정되어 나라가 걱정되어 밤잠 설치면서 오늘 또 주사파 적결 국민대회에 참가하신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공산주의자요 김일성주의자인 문재인이가 망가뜨린 나라를 구해내실 참 애국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는 우리 애국 국민들이 애국자입니다. 고영주 변호사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확히 내다본 문재인에 대한 명명답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66조 2항은 대통령의 책무를 4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첫째, 국가의 독립 수호. 둘째, 영토의 보전. 셋째, 국가의 계속성 수호. 넷째가 헌법 수호입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역적 문재인이가 대통령 책무 중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없어 대통령 듣어봐도 하나도 없어. 그렇죠. 고영주 변호사에 의하면은 문재인은 평양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 호칭하여 한 번도 유일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을 부정했습니다. 6.25 전쟁 난파간첩 지휘자 김은봉을 공식적으로 칭송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통역당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찬양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신영복 글씨체를 청와대며 국정원 원은석에다가도 온통 도배질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이 국가 정체성 파괴죄에 해당되어 문재인은 징역 42년 무기형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휴전선 당시 초소, 일방 초소, 일방 축소 등 9.19 남북 군사 합의서의 위헌성 등 안보 외교 파괴죄만으로도 29년 징역형에서 무기 내지 사형에 해당된답니다. 드루킹 대선 여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불법 정치 선거 개입죄는 37년 징역형에 해당된답니다. 이재명이 연루된 대장동과 성남 FC 사건, 수사 직무유기 등 사법 법칙 파괴죄는 34년 징역형에 해당된답니다.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대형 경제 비리죄는 25년 징역형에서 무기형에 해당된답니다. 이 모든 죄값을 더하면은 역대 문재인이는 총 167년 징역형에 무기에서 사형까지 가능하답니다. 열해놓고도 사라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거짓으로 짓거리고 평양인지 양산인지 아리송한 평산 책방을 연다거나 시도 때도 없이 무슨 납작인지 잘했다고 짓거리고 있는 꼴이 이게 인간입니까? 풍산 개만도 못한 천하의 역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직 대통령 예우 기간은 평생에서 5년으로 제한하는 특단의 예구심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을 처단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5년으로 너도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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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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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적 문재인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범죄 천국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당군 이래 최대 토착 비리의 주범인 이재명이는 범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나라 구석구석을 쏘다니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요라는 것으로 시부렁시부렁 종알종알 거리면서 거짓 선동으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는 하나가 되겠습니까? 바로 조져야 되는데 나를 좀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왔다 화답장 나가기는 이재명이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면은 우리나라 형법 다시 고쳐 쓰고 교도소를 다 없애버려야 돼. 이재명을 조속히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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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저명한 헌법학자인 허영 박사, 이 허영 박사님은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등 및 대의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반헌법적 형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잘 뽑지 않았습니까? 요새는 좀 두 발 뻗고 살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 기운이 펄펄 납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기에 종북 친북으로 깡그니 무너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죽창과 선동으로 파괴된 한일 관계를 개선해내었습니다. 미국 상하 양원 합동연설은 전 세계를 경탄하게 했습니다. 파리에서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프레젠테이션의 세계가 찬사를 보냈습니다. 문재인 때 소위 9.19 군사 항공운수로 무너진 국방력을 복원했습니다. 불법 노조투쟁, 각종 부정과 비리 카르텔 척결 1억 연봉자가 절반을 넘어서고 좌편향 방송으로 일관하며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문재인이가 뿌려놓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다 되돌려 놓았습니다. 놓고 있습니다. 너무 박수 한번 보내면 주십시오. 유소연 이거 참 진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맞다면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큰 박수로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로 다른 면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넘버원이야. 내치가 좀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대통령만 바뀌었지 문재인 때 주사파적인 정책은 그대로고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좌편향적인 사기직 사람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장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은 속에 천불이 난답니다. 국민들이 너무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가의 장관이라면은 당당하게 확실하게 소신을 펼쳐야 될 텐데 그저 순간을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답변이 판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형태는 오늘날의 국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부의 몇몇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바꾸어야 됩니다. 중앙정부 부처가 안 바뀌고 있다는 또 다른 증표는 문재인의 부역한 상위직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 나물에 그 밥에 그대로 건재하고 있다는 규탄의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국정 철학에 맞지 않는 자들을 해임시키고 밑으로부터 대대적인 상징과 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돼갑니다. 중앙선관위는 특정 지역 사람들 판이 되어 가지고 있다 합니다. 북한 해킹 사건도 묵살하고 있답니다. 뭐 돈도 좀 받아 모았다며요. 위원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사전 투표에 부정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명확한 규명 없이 묵살하고 있습니다. 공정 중립을 도외시하는 특정 정치 성향의 선관위원들 정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부정특혜 채용 사건이 쏟아져도 노태학은 그대로 뻔뻔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나라 선관위입니까? 아이고,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우리 중앙정부 부처가 바뀌지 않고 있는데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게? 비서실장 누군지 알죠? 비서실장 누굽니까? 그렇죠. 얘기하라고. 그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해 가지고 대국민 설명 하나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중앙부처가 이렇게 질이 멸멸하니까 제대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비서실장의 역할이 있는지 없는지 오리무중입니다. 한때 어떤 비서실장은 중앙정부 부처에 직접 지시해가지고 소위 인민위원회란 적폐 청산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전 정권의 정책과 사람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는 작용을 마다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놈이 누굽니까? 예? 아니죠. 비서실장 전 정부 임종석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비서실장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의 비서실장은 스스로 물러나라! 물러나라! 송상대 교수님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중대 좀 내려니까 깨끗이 물러나라! 교수님 한 번만 가야 돼. 교수님 10분의 1도 못 따라가야 감사합니다. 자, 대선님 잠깐만요. 대선님 잠깐만요. 원래 이제 스님들은 사찰에서 마하반야바라는 이렇게 나적을 일이 소리 안 질러요. 근데 제가 이 목을 한 방에 날 수 있는 약을 하나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비싼 약인데 꼭 받아가셔서 절대 남을 주면 안 돼요. 혼자 드셔야 돼요. 자, 초코 소라빵이 옵니다. 제가 왜 드리냐 이러면 민주당에 돈 봉투 받은 새끼들 정신 차리란 거예요. 스님도 빵 주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돈 봉투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집을 팔아서 나와야 되는데 주옥순 대표가 좀 있으면 아마 한 봉투 내놓을 것 같아요. 자, 제게 빵을 한가만히 선물해 주신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잠깐 내려가시죠. 예, 노래하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조영호 장관님이 저번에 군사 10만 명을 이끌고 문재인이가 보낸
독감 군사 10만 명을 다 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지금 순서를 잊어버렸습니다. 자, 헬로 무대 군가단 올라오세요. 자, 박수 치세요. 이리 올라올 때는. 이 군가 부르시는 세 분은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처음 그대로다. 이 신기한 일이에요. 전설에 이런 분이 없어요. 오늘 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요 손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요것만 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아주 재밌을 겁니다. 자, 우리 군가 충전가를 모두 일어나서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큐! 트는 애국 공주님들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큐! 인생의 목숨 주로와 조국의 안나를 양양하로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안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여러분 앉으십시오. 차렷! 애국 공주님들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우야 옷 앞으로 갓. 예. 내가 말을 잘못했네. 오늘 보니까 조금 늘은 것 같아, 그죠? 하여간 이분들이 뭐 이거 군가 부르는 학원도 없을 것이고 어디 누군가에게는 배웠을 것 같은데 가르친 스승이 접니다. 어지간하면 자랑 안 하거든요. 자, 한두 주 정도 독감과 진짜 피나는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독감 가지 말라고 완전히 작사를 해고 돌아오신 우리 조영모 장군 헬스케졌어요. 자, 날씬해 주신 우리 조영모 장군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충성! 지난 2주 동안 죽다가 살아서 다시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주 정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태세를 튼튼히 해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자기 생업에 성실히 종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미일 남방산맥관계를 발전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세계 최강국 미국을
우리의 포괄적 안보 동맹에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된 것.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또 북한 핵 억제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만지작거리며 우리를 위협했는데 이제 김정은이는 그 임무가 끝났어요. 닭 쫓던 개꼴 돼가지고 이제 병신된 겁니다. 또 간첩 소탕을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간첩들이 지금 길을 못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다 요걸 조금만 더 잘하고 이어서 주사파 척결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통일되는 것입니다. 또 통일부가 지금까지는 북한 눈치 보면서 북한에 어떻게 돈 갖다 줄까 요런 것만 생각했는데 윤석열 대표는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앞으로 임명할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일부가 북한을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곧 망할 거예요. 아마 체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 민노총에 대한 적극 대처, 마약 소탕 등등등 정말 엄청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발전이 확실히 보장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세 한번 부릅시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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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저 양산에가 있는 문재인 책방 냈다고 하죠? 무엇 때문에 책방 냈겠습니까? 저 간첩 적성 장소로 활용해서 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윤석열이야 문재인이가 한 짓은 소주성, 탈원전, 무슨 말도 안 되는 9.19 남북군 사업이 이런 것에도 대한민국을 아예 쫄딱 망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현해탈을 걸어서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고 1,000만 명이 죽어야 되는 이 나라를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이놈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간첩보다 더 나쁜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을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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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담 정치로 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전과사범 사이코패스 이재명 이놈 후쿠시마 세계가 후쿠시마 처리수는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수 괴담을 가지고 정부를 망가뜨리려고 한미일 남각동맹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벨 지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다니면 우리 국민이 죽습니다. 빨리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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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사 엉터리 같은 놈 징하이밍 이놈의 말이야 엉터리 같은 얘기 해가지고서 대한민국 국민의 감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된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중국 티베트를 겁대가리 없이 다녀왔습니다. 이런 정당 그냥 둘 필요 있습니까? 민주당을 해산하라! 해산하라!
운동을 적극 견제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우익 국회의원, 우익의원 200명을 필히 확보해서 주사파를 적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보장하며 한미 남북 삼각 관계를 구체화해서 자유민주공동 통일을 이룩합시다. 이룩하자. 이룩하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승리했습니다. 충성. 충성. 잠깐만요. 자, 우리 저 영어 장관님 모자에 보면 ROTC 영어 혹시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일본말로 해드릴까? 일본말로는 후쿠시마. 자, ROTC 총재시대 오늘 보니까 ROTC 분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빨갱이를 때려잡으려면 총리 한 자도 필요하겠다. 총리. 그래서 총을 못 드리고 총 알마 드리겠습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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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충성. 아니 얼마나 빨갱이를 때려잡고 싶으면 빵으로 어떻게 잡을 방법이 없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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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아니면 빵을 달라. 이번에는 연세대 구국동지의 우리 유관모 회장님의 연설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오십시오. 김서원입니다. 연세대 출신 유관모 충성! 제가 오늘은 여기 연세대교 깃발이 있죠? 그 옆에 고려대교 깃발이 있습니다. 제가 1961년도에 시골에서 청주 출신입니다. 촌놈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연세대교를 찾아가는데 그때는 한번 일부러 걸어가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든지 제일 뭐든지 한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서울에 가서 내가 가는데 아현동로회가 그렇게 높더라고요. 아현동로회를 넘어가지고 그때는 전부 비포장이에요. 저 아스팔트가 없었습니다. 건물도 전부 낡았고 거기를 가서 학교를 가보니까 전부 그냥 이 신발이고 옷도 다 흙탕이 젖어가지고 그래 거기서 보고 이 학교가 뭐 하는 데인가. 그 학교를 한번 이렇게 보다가 그 건물 중앙에 언더우드 동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제가 한번 일부러 촌놈이 거기를 뚜벅뚜벅 올라가서 맨 옥상에 가보니까 거기가 언더우드 기념관이에요. 1885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살러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냐. 거기 가서 보니까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글씨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은 언뜻 생각이 나요. 그때 보고서 야 이게 진리가 뭔가, 진리가. 그래서 제가 이 대학연합 사무총장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대학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제가 ROTC 모자를 쓰고 있죠. 우리 조영호 총재가 쓰고 있는데 ROTC를 뽑는 대학이 현재 전국에 121군데예요. 대학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학교의 설립 목표 그걸 보니까 거의 진리, 자유, 정의입니다. 그게 90%에서 95%가 다 써 있어요. 여러분들 대학원 나온 데가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진리란 과연 뭐냐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 목사님 마태복음에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가운데 다 있어요. 예, 이 진리라고 하는 건 그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정의는 변해요. 정의는 문재인이가 자기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이게 옳다, 아닌 것도 이게 옳다고 2번, 3번, 10번 언론에 하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의 동시에 사실은 그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진리에 대해서 유치해야 되고 일깨워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올라온 김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전부 가짜예요, 거짓말쟁이고 전방토이 같은 놈들입니다. 뭐 여러분들 신문 보셔도 다 아시겠지만 60~70%가 KBS에서 사실대로 보고한다면은 60~70%는 좌파놈들이 전부 하는 거예요. 나머지 30%하고 MBC는 한 줄 더 뜨네. 10% 이상 더 올라가요. 7~10%는 좌파 쓸데없는 거짓말쟁이 이런 걸 전부 내세우고 저 정립하라고 하는 국민의힘이나 여기는 30~40%도 안 세워요.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국민들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아 저게 맞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지만은 이 정의라고 하는 건 이 집권자가 어떻게 써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언론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았습니까? 아까 먼저 선배님들 다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2008년인가요? 4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광우병 사태 때문에 그 저 산에 올라가지고 뭐 무슨 일을 저녁에서 아침에서 걸렸다고 하는데 그러니 그때는요 심지어 유모차 끌고 전부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모차 끌고 오고 초등학교 그다음에 저 중학교 여학생들이 이 피켓 들고서 우리 그 머리 송송하고 내 송송 머리 팍 해가지고 그 구멍이 뚫려서 광우병 걸린 소고기를 미국에서 입혀서 먹으면은 어디에 구멍이 난다 이렇게 악당이 퍼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이런 것이 다 좌파 언론 그다음에 거짓말 이게 저희가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한테 우리가 당한 겁니다. 또 한 가지 2017년도인가요? 우리 저 성주 참회 그거 할 때 그때 제가 일부러 가봤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한 서너 대가 가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다리가 이렇게 큰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다리를 넘어가면 현역군들이 완전 무장하고 지켜져 있어요. 이 밑에는 거기 미군들이 이제 저 장비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놈들이 나하고 가만히 보니까 아 여기서 진짜 대부하던 대북군들이에요. 완전히 좌파는 대북군들이 주동을 하는 거예요. 그 즈음에는 성주 시민들도 아 그게 진짜 그런 줄 알고 저 전자파가 그러면 차별도 뚫지만 사람도 뚫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성주 참여는 먹으면 사람도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악담을 대담을 퍼뜨려가지고 그 집에는 성주 시민들도 굉장히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롯데 그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기지를 해놓고 해서 성주 시민들이 하도 고마워가지고 우리 아르트시 본부에서도 돈을 거뒀어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져가지고 아마 수백 박스, 수천 박스를 사가지고 국민한테 많이 나눠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 새끼들 아니다. 이게 성주놈들 나쁜 놈들이라 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돌아섰죠. 그렇게 속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이 뭡니까?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 때문에 다시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11년 3월 11일 날 새벽 4시에 우량철철 나가가지고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해일이 15m 전에 해일이 막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m면 이 건물에 거의 5층까지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그 제일 원자력 발전소인데 그것이 옹벽이 깨지고 오염수가 퍼지고 난리를 치고 지금까지 문제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거의 12년 전이에요. 2011년이니까 2020년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중동에 가서 일할 때 우리가 그 일본 애들한테 그 기름 탱크 이걸 수십 개를 발주받아가 잃어버리는데 걔들 그 수밖에 그 오수 있잖아요. 그건 거기다 해놓고 그걸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해가지고 지금은 이랬건 저랬건 간에 IAEA 세계 IAEA에서 그걸 조사해가지고 지금까지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일본 수장한테 얘기를 하고 한국에 어젯밤에 와가지고 지금 애무부 장관이 만나고 원자력 발전소 위원장이 만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걸 대책을 하고 있거든요. 전혀 관계없답니다. 전혀. 그 다음에 그 후쿠시마가 태평양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류가 되더라도 한 바퀴 돌아오는데 4~5년 걸린대요. 4~5년. 그럼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고 인체 우리가 그 엑스레이 잠깐 찍는데 그 엑스레이 찍는데 몇십 분째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거 중앙농면이 황해에다 그 원자력 발전소가 55기가 있어요.
거기에 흘러내보는 오리가 우리보다 몇십 배, 50배 이상으로 우리한테 해를 끼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가만히 있고 쓸데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임이 이런 놈들이 어떤 엉뚱한 소리 나와 있고 우리가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말 때 두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언론을 잡아야 언론이 올바르 가야 대한민국이 올바르습니다. 우리 한 번 외치겠습니다. 좌파 언론 쫓기나요? 우파 언론 살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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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김성진 여기 부산에서 오시는데 저는 그분 말씀하실 때마다 여기 계시네요. 여기 오실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받는 것이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법대로 수사하고 법대로 판결하고 법대로 지켜내라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한번 더 합니다. 법대로 하라 법대로. 그런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그냥 그래도요. 아까도 어머니 말씀하시지만 전혀 한 놈도 잡아놓는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 때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아주 윤석열 정부가 잘하십니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이번에 아무리 늦어도 10월 말까지 시간 없어요. 10월 말까지 이재명이 문재인을 구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못된 놈을 구속하는 본보기나 보여야 그 밑에 놈들도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재인 이재명을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네, 유관무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유관무 회장님이 법대로 하라 법대로 하라 했는데 법대로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상대로 하라. 뭔지 몰라서 지금 저놈이 뭐를 하냐 이런 분이 많은데 저걸 이기려면 상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점 이렇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차관님 앞에서는. 자, 강관하겠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기독교 회관에서 이승만 하와이 30년 그리고 당신 한 표면에 영화를 2편 상영을 한다는데 시간 있는 분 꼭 가시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80세 된 6.25 참전 용사가 슈퍼에 들어가서 젓갈하고 참기름 훔치다가 걸려서 그게 뉴스에 도배가 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에 목숨 바치고 전쟁에서 진짜 살아남은 분들까지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니라 생각이 돼서 우리 이정민 차관님께서 전국 안보시민단체연합회 그리고 해군 해사국동지회 양자도 협동조합에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길래 십시일반 걷어서 쌀이라도 한 몇 포 보내주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한 300포가 거의 모아졌습니다. 혹시나 뭐 나도 한번 해서는 안 좋겠나 한 분은 따로 또 우리 김수열 대표님들 말씀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 무거워요. 안보 시민단체 총연합에서 오늘 1,600만 원 정도를 제가 여 주머니에 넣어놨더니 겁이 나 지금 도둑놈이 올까봐. 경비 잘 써요. 자, 어찌됐든 간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물어봤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전쟁 터지면 나는 당장 도망간다! 손 들었어. 도망가신 분 딱 2분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전쟁 터지면 어떤 이유가 됐든지 제일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큰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저번에 아마 연설하고 난 이후에 뭔가는 안티족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 KBS 방송인 개그맨 김정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티 아닌 안티가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부재 전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2주차 연속으로 암 환자라고 얘기했는데 네가 정말 암 환자냐? 목소리가 쌩쌩하고 혈색이 이렇게 좋은데 쌩까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약 처방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김정수 있고 1962년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 기호가 C 이게 있습니다. C라는 거는 질병,
종양내과에서 C라는 거는 암 환자를 구호하는 겁니다. 제발 좀 바짝 잡아주세요. 나한테 전화 거신 분 제발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아프다는데 그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성이 김씨예요. 이씨도 아니에요. 문씨도 아닙니다. 제발 좀 노태우 대통령처럼 믿어주세요.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 했더니 어느 분이 또 문자가 왔어요. 아무 데서나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나 참나. 아니, 요금 어디서 해야 돼? 절에 가서 할까요? 나 참나. 그렇죠? 네. 자, 시작해볼까 합니다. 세상에나 마상에나 세상 천지에 성은 여시오. 이름은 공자. 유공자. 유공자 명단을 공개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대한민국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야! 그렇지. 저는 못해요. 우리 김수현 대표님 거 있잖아. 야! 맞습니다. 견식기. 야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면 당연히 부대나 지금 세대에게 귀감이 되게 명단을 꼭 밝혀야 합니다. 삼척동자가 알고는 얼마나 귀가 구리우면 169석으로 밀어붙여서 절대 전라공항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입니까? 방구입니까? 방구죠? 똥구방구입니다. 네. 코미디언 김정수는 외치고 또 외칩니다. 우와! 네. 성은 여시오. 다시 한번 이름은 공자. 유공자는 상은 못 주더라도 동네 잔치는 좀 열게 하자. 야이! 네, 그 새끼가 들었을 겁니다. 광화문 애국시민 여러분, 더불어 더듬당은 쓰레기 중에 시궁창 쓰레기입니다. 가짜 유공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봤어요. 2019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숫자, 그 당시에 무려 5,801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뭐 여기 뭐 매체에서. 거기에 보면 뭐 13세, 12세. 야, 말도 안 됩니다. 그새 또 얼마나 많은 유공자가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주사파 놈들의 장난일에 놀아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공자 농단입니다. 주사파하고 친한 쓰레기들만 철저히 골라서 전라 유공자라고 했습니다. 국가보험 가짜 유공자로도 둔갑한 저 목포에 있는 손혜원 아버지, 그리고 얼마 전에 꼴까닥한 김원웅 아버지, 국가유공자 서운해서 당장 박탈하고 그동안 국가에서 혜택 받은 거 모두 반납하라! 네,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저의 팬입니다. 네, 관세음보살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다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와 성진의 믿사옵니다. 네, 예전엔 광우병, 그리고 또 사드병, 또 천안함병, 아주 뭐 이 주사파들이 흘린 이 꾸정물에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우리 또 이 광화문에 나오신 애국시민 정말 열불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더불어 북투당 이재명 패거리들이 후쿠시마 또 뻥으로 전국 바깥 쏴돌아 다니면서 오염수를 폐기물이라고 또 주둥아리를 놀려서 전국의 횟집 그리고 수산업자들이 모두 망하게 생겼습니다. 누구를 위한 뻥일까요? 이들은 다들 송영길 통봉투 사건과 이재명이 깜빵 갈까봐 사법 리스크를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위해서 뻥 시리즈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고인이 되신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간절히 생각이 납니다. 살아생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한 스푼의 구정물을 깨끗이 하려면 3트럭의 생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생수물로 썩지 않도록 광화문 애국심 여러분께서 맑은 생수가 되어서 김정은 이 뚝배기 지령에 따라서 조작질과 선동질하고 있는 분별력이라고는 뚜껑망 수도 없는 이 주사파 쓰레기들을 미쳐 날뛰는 저 꼬라 속쓰리를 하루속히 때려잡도록 용산시대를 열고 있는 2년차 윤석열 정부에게 강력히 전폭적인 힘을 보태치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때 10배 또는 100배 모질러야 5년간을 분명히 살아남다 생각합니다. 술 취한 말 속에도 언중유골이 있고 시장 밑바닥에 회자되는 말 속에도 진실이 있습니다. 애국심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데 박수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데. 네, 사랑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아시죠? 그때 붕괴 사고, 그리고 빨갱이 김대중 정부 때 시랜드 수련한 화재 참사, 그리고 못해먹겠다고 하는 노무현 정부 때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그때 전혀 정치화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왜 지금은 정치화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월호 때 여기 세월호 피해자 있습니까? 있으면 나가주세요. 세월호 때 재미 보았다고 이태원 사고 그에 대해서 또 특별법을 외쳐서 우리 국민들이 속을 줄 아냐? 야! 더 이상 안 속는다 이 주사파 쓰레기들아. 절대 속아서도 안 되고 속여서도 안 되는 우리 윤석열 정부 믿어줍시다.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경사로 김문수 위원장님 만세! 정동원 목사님 만세! 이혜성 대표님 만세! 옥천 스님 만세! 김수일 대표님 만세! 김종수 만세! 손창호 교수님 만세!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물러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앞에 현수막 들고 있는 분 앞에 KBS라고 쓰여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수 씨는 내일부로 KBS 잘릴 거고, 잘리게 되면 제가 특별히 손상대 TV 1기 개그맨 공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야, 최초로 대한민국 유튜브에 개그맨을 모집합니다. 나보다 못 웃기면 절대 개그맨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제가 이거 진짜 이 주특기인데 안 가르쳐 줄란데, 사람을 절대 안 웃는 사람도 딱 3초면 웃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옆에 사람하고 전부 악수해보세요. 손잡아보세요. 얼굴을 봐야지. 얼굴을 쳐다보고 아무 생각 없이 얼굴만 이렇게 보고 있어봐요. 웃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안 나? 자, 여기 하버드 의대 진료 결과 사람이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웃음이 안 난다.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웃음이 아니라 배꼽이 아파 미치겠다, 이런 사람은 지금 당장 몽둥이를 달고 빨갱이를 때려잡으러 나서야 됩니다. 이 피 끓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웃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ROTC가 많고 여기는 해병대가 많고 저 뒤에는 육사도 한 명 계시고.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상하다. 누가 호출해놨나? 혹시 여자들이 많은 거 보니까 이분이 아마 나타난다는 걸 어디서 적들이 알았나 본데. 엄마! 자! 엄마 아니요, 할머니요. 엄마! 자, 대한민국 엄마들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엄마 사단의 주옥선 선임관을 모시겠습니다. 요거 좀 낮춰줄까요? 엄마! 얼굴이 안 보이잖아. 이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옥순입니다. 이렇게 더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거 보면 참 우리 이 여성들이
나라를 지킨다는 생각. 그리고 여기 솔직히 남자분들은 여자들보다 작아요. 대한민국 여성들 만세! 만세!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언론에서 지금 이 주사파 그리고 저 좌익들, 특히 이재명 이자들이 또 김건희 여사를 물고 뜯죠. 이거 왜 물고 뜯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이계성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민주당 골로 가게 생겼어. 자, 이러니까 뭔가 이슈화를 만들어서 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의 내부를 분열을 시켜야 되겠는데, 분열시킬 껌떡지가 지금 점점 없어지니까 이제 뭐를 끌어냈냐? 또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쟤네들이 대한민국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저 이태원 사고 아닙니까? 자, 이태원 사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안 맥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쟤네들은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내부 분열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수십 년 동안 학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학습이 다 돼가지고 아, 쟤네들이 저거 가짜다, 뻥친다, 이렇게 다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태원이 안 맥혀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이거 가지고 오염물 가지고 또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IAEA에서 이거는 확실한 팩트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내 이 물을 마시겠다.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재인 5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처절하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아요. 자, 이제 후쿠시마가 과학자들에게 안 맥혀 들어가니까 또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건희를 물고 뜯어야 이게 또 판이 뭔가 바뀔 것 같으니까 지금 저 양평 땅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요 다 조작입니다. 100% 조작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김부겸 씨가 그곳에 땅이 자기 집이 거기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이미 2년 전부터 노선 변경을 해가지고 이미 확정을 지어서 양평 시민들이 다 이 변경된 이 도로를 해달라고 지금 다 승인까지 받아놓고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 좋다, 민주당 니놈들 계속 그걸 물고 늘어져라, 그러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강력하게 대한민국의 우파 장관 중에 딱 3사람,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저 보훈부 박민식 장관, 이 3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거구라고 폄훼하는 저놈들에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장관이 없다면 우리가 열받아서 죽겠죠. 자, 그런데 어제 원희룡 장관 사진 띄워놨죠. 원희룡 장관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도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니까 이거 가지고 하면 또 여론이 요동을 치고 이 좌파들이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저 민주당 그리고 민노총 이네들이 합세해서 지금 계속 지금 또 파업하고 데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불씨로 삼아서 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결정타 원희룡에 대해서 여러분 박수 쳐야 됩니다. 원희룡 장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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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걸 이미 캐치를 하고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또 나라를 분열시키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원희룡 장관이요, 자, 노선이고 뭐고 다 중지시키겠다, 이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 양평에는 시의원들이 민주당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제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양평 주민들이 손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평 주민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민주당하고 양평 주민들하고 맞서 싸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원희룡 장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이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제부로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원희룡 장관이 이 정책을 반납시키지 않고 새로 정립을 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여러분 민주당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장관이고 지도자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쟤네들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내려쳐야만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일당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희룡 장관이요, 우리 물론 저거 여러분 중지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중지 안 시키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더 이상 저들에게, 좌파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민주당에게 놀아나지 않겠다는 이런 예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원희룡 장관은 정말 신의 한 수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하고 청와대 허락 없이 원희룡 장관이 직접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건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한나라의 국토부 장관이면 얼마든지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에 확실하게 저 민주당을 작살내버렸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희룡 장관한테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줘야 되겠죠. 우파의 자존심, 그리고 저 국민의힘 이스남 하나는 저 국회의원들보다 100분 1000분 잘 싸웠다. 예,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요, 북한의 그 해커 부대가요 전 세계에서 1, 2, 4등까지 했습니다. 북한의 해커 부대가. 자 여러분 이 해커 부대가 언제부터 생겼느냐? 김대중 때 저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가 북한에 엄청나게 갖다 준 게 바로 이 컴퓨터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쟤네들이 이 컴퓨터가 북한에 도입이 되면 아 자유세계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착각이었어. 모든 것을 다 중지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커를 해서 세계 곳곳에 돈을 탈취를 하는 거예요. 이제 유엔에서 모든 그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부호품을 중지를 시키니까 얘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해커를 가지고 딴 나라의 돈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해커들이요 대한민국의 청와대까지 침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농협 몇 군데도 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커들이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나와 있습니다. 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대충 보시고요. 그만큼 북한은 다른 거 다 지금 먹을 거 없고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이 해커 부대만 왕성합니다. 이게 왜 왕성할까요? 저들의 상대자는 누굽니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정원 다 해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박수 칠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만약에 저 청와대 그대로 있었다면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죠? 맞지 않습니까? 자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보회의하면 1분 안에 북한에 다 김정은이 밑에 바로 책상 위에 올려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퍼즐이 맞춰지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용산으로 청와대를 옮긴 것입니다. 이거 안 옮겼으면요 여러분
한미일 관계 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회의하면 바로 1분 안에 북한에 다 김정은이 책상 위에 올라가니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해커 부대가 1, 2, 4등까지 3등은 외국 사람이고 1, 2, 4등까지 북한이 저 어린 젊은 아이들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저들이 저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 정강훈 목사님이 이 자유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이 자유마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간첩을 신고할 수 있고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완전히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제가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는 수십 년을 길바닥에서 저 주사파들과 투쟁해 왔어요.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청와대에 가서 탄원을 넣고 해도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전국에 국정원이 아닌 다른 대공수사팀을 만들어서 전국의 간첩을 지금 낱낱이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5년 동안 완전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석이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박근혜 같이 탄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내 같은 한 몸이 나와서 무엇을 하겠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는 거 계세요. 내가 하고 내려갈 테니까. 박근혜 빨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왔잖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억울하게 감옥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로 하기 위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을 해야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성공이 돼야 박근혜 대통령 명예는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저 이재명이 같은 놈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신 말 조심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괜찮습니다. 가서 제가 얘기해서 풀 테니까. 여러분, 우리 반드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서 여러분들의 자식, 손자, 여러분들의 사유재산까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밀치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신 우리 조순 대표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가 박보영 씨는 뭐가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대화로 푸시고. 자, 제가 방금 들어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모양산 빨간 수혜표 지금 몇 시요? 몇 시에요? 4시 7분 4시 7분 4시 7분. 지금부터 한 30분 전 아니 그럼 저 밑에서 얘기를 해야지. 올라와서 난 뭔 얘기한다고 지금. 33기 임윤영 씨를 찾고 계십니다. 경비 똑바로 서러! 자, 지금 북한에서 무슨 짓을 하냐 이러면 얼마 전에 러시아에 반란이 일어난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겁을 먹은 김정은이가 지금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일본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지금 추진한다고 그래요. 이래서 이재명이는 떡 됐다는 겁니다.
세상을 공부를 안 하고 매일 지랄 후쿠시마만 지랄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일본에가 손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야, 나 좀 만나줘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기시다 총리가 뭐라 했습니까? 너 빨리 이재명이 버려! 이제 이재명이가 스스로 잡혀가는 일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는 알아야지. 자, 이번에는 우리 귀한 분 모셔서 노래를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요 이런 행사에 모시면 개런티가 한 70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까 받은 돈 이외에는 돈이 없어서 외상을 오늘 좀 모시고 왔어요. 외상으로. 제가 소개를 하면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실 영경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힘겹게 눈물을 나 다시 시작하겠어. 그대 곁에 세상을 영원히 이야, 나도 한 목소리 하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에게는 저렇게 깨꼬리 같다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저에게는 기차 하통살 넘은 목소리를 주셨는지. 누구의 이거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제품 분야를 한번 가기 전에 변경순 교수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 자기 정황을 살려야 돼. 자, 이놈의 새끼들 아니다. 이놈의 새끼, 꼬는 새끼를 얘기하는 거요. 자, 일단 집어넣고 갑시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주사파를 쳐나가라! 말경이를 때려잡자! 그래도 노래가 낫긴 낫네. 오늘 변경순 교수님 외성으로 모시고 와서 한국밖에 들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용돈 좀 드리고 두 곡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결사대 신임 집행부가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올라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한번 가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특수 공작원으로 북한을 들락날락 하다가 이렇게 북파 공작원 그쵸?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기밀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평소에는 시험을 길러다니다가 선국 결사 대장으로 취임하면서 시험을 다 깎지는 못하고 위에는 남겨놨어요. 자, 이제 새로 선국 결사들을 이끌어 가실 이름도 조국을 위해서 정구국 대장님의 인사를 짧게 하셔야 됩니다. 길게 하면 이분들 다 졸도예요. 박성선, 이기원, 김은학, 박태호 이 모든 분들이 저희 순국회사대 대장들이십니다. 저는 신분을 꾸리고 기수일 뿐입니다. 이야, 깔끔하죠? 특수부대는 적에게 노출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 연설을 3초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야. 야, 이제 선국결사대 이제 대장 잘 뽑으셨네. 아유,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저 정구국 대장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저 충청 지역에서 박근혜들이 불법 탄핵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끊임없이 아스팔트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멋지게 선국결사님 것이라고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깃발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큰 깃발이 한 서너 개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깃발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군에 있을 때 헌병으로 기수병을 해보면 저런 깃발 들고 있으면 몸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너무 노가다를 시킨 것 같아서 어이 켈로 빵 가져와요. 들고 와 통째로 밑으로 왜 올로 와 가지고 대장님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여 큰 깃발 들고 있는 사람 하나씩 줘. 아니 내가 아침 안 먹었다고 나한테 사다 줬는데 할 수 없지 뭐. 자 김큰 형제 하나 주시고 자 귀한 빵을 선물하신 분들에게도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자신의 아들이 천하장사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이 자빨들이 또 이 공격을 할까면 이름을 얘기 못하고 백두장사 무려 7번가 8번가 했고 그 명성에 못지않게 아버지가 아스팔트에서 이놈의 새끼들 막 이래도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족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야 애국자 밑에 효자 아들이 있는 거요. 나는 천하장사가 안 될지언정 아버지가 애국 현장에서 빨갱이를 때려 잡아야 됩니다. 야, 그 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의 아버지 큰 호랑이를 모시겠습니다. 이도 어윤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손상대 사회자분께서 8번째가 아니고 11번째 했습니다. 11번째. 네, 그래 아시고 여러분 전국의 핵집거라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 이재명이 야가리에서 나오는 그 말 때문에 여러분 노량진 수산시장에 폭탄이 맞아가지고 50%가 매출이 삭감되고 대한민국 생선업자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 삼법교위에서 절을 하면서 빌고 있습니다. 이 개나무 새끼 이재명을 9월달에는 깜빡으로 체야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핵집거라지는요 여당에서 민주당도 문제 있지만은 흰당에서 초기에 발등들이 불을 튀기 전에 꺼야 되는데 불을 확산시켜 놓고 뒷북중 항상 저자들은 그릇간에 대통령 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여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국회의원 300놈들이 어떠냐 하면요 옷에 고쳐 전철 300km씩 나가는데 이 브레이크가 없이 막 달립니다. 면체탁관 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은 무슨 대변을 내려놓습니까?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연단하고 헌법을 짓밟는 자들이 만약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살았더라면 저 국회에서 당모가지 비트듯이 다 꺼냈습니다. 맞죠? 그래놓고 뭐 민주당의 국회의원 한 놈이 뭐라 그러놓고 뭐 얘는 야 완전 이거는 독재 정권이고 구태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그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요 구자만 나왔으면 남산 밑에 안가에 끌려가 꼽새대든지 뭐 완전히 다리 몽디 다 빠지고 세월 참 좋아졌습니다. 절단 날 너무 새끼들 말이야 세금으로 쳐는 국민 피 같은 세금으로 여기서 또 지랄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의원 목사가 국회를 해산시킬 수 없습니다. 얘들이 얼마나 시궁창에 빠졌나. 대통령 새 대통령 2년이 접어들었는데 해산권 탄핵권 소환제도 없으니까 무소불위로 막 달립니다. 여러분 신호등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내년 4월 달에 200석이 아니고 300석 몰석을 이 우파가 가져와야 될 것입니다.
때 자손만대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요, 나도 경주촌에 사지만은 뭐 서울, 경기, 인천, 뭐 소위 말하는 대전 이런 데나 좀 깨어져 있지. 가면 뭐라 뭡니다. 가보면요. 그래 자유마을을 쫙 해가지고 한 발에 한 개씩 다 만들어 놔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맹년에 한 방에 경상도 말로 조져버려야 돼.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수도권에는 나는 110석이 있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요, 맹년에 우리 서울, 인천, 경기 찍고 대전까지 이분들 똑똑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 새끼들, 힘단 국회의원 놈의 새끼들이 32%. 우리 대통령 조금만 잘하니까 아스파르타에서 우리 칭찬만 하고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들 봐가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올려줘야 돼. 지금 43%예요. 43%. 맞죠 여러분? 43%. 좀에 우리가 좀 덥지만은 이 삼복더위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충전시키고 수박 좀 잡수고 와서 더 많이 와서 여러분 이 좌파 별개인 놈들을 빗자니까 싹 실어가 여러분 들은데 수도권의 한강에 쳐여보고 저 남쪽은 1200리 낙동강 강물에 문재인, 이재명, 여러분 송영길, 박지원, 노태현, 임종석, 뭐 윤미아이 싸그리 저 1200리 저 여러분 강에다가 낙동강에 씌어야 뿌려야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12대 총선에서 여러분 좌파 별개인 놈들을 한석도 안 주고 몰색을 가져와서 우리 정국관 목사가 이야기하신 대로 3년 안에 이토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덥습니다. 과연 삼복대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11일날 초복입니다. 잘 잡수고 여러분 이 여름에 이제 끝납니다. 만약에 8월달만 넘으면 이재명, 문재인, 박지원 전부 저 깜빵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 이재명, 박지원, 문재인, 노태현, 임종석, 윤미향을 당장 9월 안에 윤석열 정부는 모조리 깜빵으로 보냅시다. 대한민국 마세! 정우환 목사 마세! 윤석열 대통령 마세!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야, 가만히 있으라 여보. 주머니 돈 좀 꼬불쳐가지고 옷을 한 벌 맞춰줘야 되나. 이 여름 걸 입고 여름까지 겨울 거 입고 소리를 깨끗 질러요. 아들이 차나다 백두나 11번 했군요. 제가 8번째까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인간이 한 국가를 어떻게 망치는가는 여러분들이 1975년 패망한 혼란과 그 비슷한 해에 완전 공사를 했던 캄보디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계 3대 악질 중에 하나였던 캄보디아를 공산화로 만든 폴포트란 이 인간은 부유한 농사꾼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나라 왕족이 유학을 보내는 프랑스로 갑니다. 프랑스에 가서 이 새끼가 공부를 안 하고 공산주의, 쉽게 말하면 마르크스, 마오쩌둥 이 사상에 물들어서 내가 나의 나라로 돌아가면 반드시 캄보디아를 공산화로 만들겠다. 이렇게 인간이 완전히 이재명이 것처럼 돼서 캄보디아로 돌아와서 결국은 캄보디아를 공산화로 만들고 캄보디아 국민의 4분의 1을 전부 죽였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오지 말란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재명 같은 자들, 주사파 같은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인간은 발가락 하나 보면 대가리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이재명이 같이 저런 사상에 물든 자들이 또다시 대한민국에
벼락처럼 빼앗기고 말 겁니다. 온란이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캄보디아가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그냥 공산화 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의 공산 빨간물이 된 인간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세뇌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빨간물을 대가리에 주입시켜서 결국은 그 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총에 맞아 죽고 굶어 죽고 폭탄에 맞아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왜 우리가 이걸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까? 당장 이재명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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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폴포트하고 좀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새끼 생각하면요, 저 문재인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은 다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빨갱이를 몰아낸다는 생각으로 자유마을의 힘으로 반드시 220석을 달성합시다. 부산대 대통령. 자, 이번에는 전 국방대 교수이신 김충일 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빨갱이 얼라들을 깜빡으로! 감사합니다. 빨갱이 얼라들은 깜빡으로! 저도 한수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시는데, 1시 한번 감상하라고. 자, 스님께서 모처럼 속세 나와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칩니다. 자, 멋지게 티샷 합니다. 먼 산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조불상 수군 성하라. 네?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산불 조심. 화성군수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서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선서합니다. 헌법에 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안보와 경제를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디? 안보 다음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연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응천 스님도 저와 같이 이렇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에 군사합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주로 보면 딱 네 가지입니다. 군사 분계선 선생에서 한 20km 안에서는 일체 비행 경찰 비행은 안 한다 이겁니다. 이는 간첩 아닙니까 이게? 자, 그렇다면 그 전방에서 근무하는 우리 병사가 갑자기 다쳤습니다. 그럼 후방에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잖아요. 통합병원으로. 그 북한에다가 전화가 옵니다. 우리 병사가 다쳤으니 비행기 좀 제발 뜨게 해주세요.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두 번째는 요 빗근칠 그름 있죠? 일체 여기서는 대대훈련, 연대훈련을 왜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는 GP라는 감시초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북한과 우리가 동수로 파괴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사단에 갔다 왔던 어느 분 얘기가 거기 일산에 가보니까 일사단에 GP가 7개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중에 3개가 이미 폭파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전방에는 GP가 몇 개 있냐면 약 80여 개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리고 북한에는 한 280개가 있어요.
그러면 막 동수로 줄였을 경우 우리가 이번에 7개 중에 3개가 폭파된 거 보니까 80개 중에 한 40개가 폭파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북한에도 똑같은 수로 40개 줄이면은 북한에 현재 몇 개 남았습니까? 240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이가 이놈이 간첩, 이게 간첩이 아니고 뭐가 간첩입니까? 그 다음에 한강하고 해서 공동으로 여기다 연구도 하고 탐사도 하고 여기다 배도 지나갈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가 나왔듯이 앞으로 우리가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막겠지만은 다음 주공 코스는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아마 한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장 보세요. 6.25 때 뻥 뚫린 전방부대입니다. 자, 그 당시도 내무부 장관이 간첩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간첩이었어요. 그리고 최병덕 참모총장도 간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월 25일 날 절반의 병사들이 6월 모내기 한다고 다 휴관에 보냈대요.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육군에 관해서 모든 고급 간부들이 거기다 댄스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있는 4개 부대 1사단, 7사단, 6사단, 8사단 전방에는 그 당시 4개 부대가 있었거든요. 지휘관들이 교체되는데 2달짜리 15일 이틀 싹 그 당시에 교체시켰습니다. 그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 자, 오늘 제가 전번에 한번 여기 나와서 제가 서울에 34단에도 군성교로 제가 거기서 활동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34단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야, 이건 무슨 34단에 중요한 부대가 해체됐나? 그리고 제가 놀라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우리 애국시민 중에서 전방무대마다 다니면서 다 부대가 해체된 걸 한번 이렇게 검사한 분이 애국시민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인터넷에 올린 것을 제가 쭉 보니까 전방에는 1군단, 5군단, 6군단, 2군단, 3군단, 8군단이 있는데 중요한 6군단 포천축설 있는 군단이 해체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있는 8군단이 또 해체됐어요. 군단이라는 건 3개 사단을 묶어서 군단이라 그러는데 이와 같은 부대가 많이 해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병사들이 앞으로 잠깐만 줄어들어가냐 하니까 이 국방에서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60만 대군이라 그러지 않고 50만 대군이라 그럽니다.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전방에 보니까 사단이 3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84개, 2.5배가 돼요, 지금. 그리고 지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사단 같은 경우는 7개 중에서 4개가 이렇게 3개가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저도 한때는 군원에 있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믿음직스럽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방어하는 데 있어서 지역방어, 이거 예비군들이 지역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작전 개념이 달라져서 기동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탱크라든지 모든 기동장비를 모아놓고 있다가 적의 주력이 오면 그쪽에 가서 우리가 먼저 공격하면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공위성에서 북한의 움직임을 다 내다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수한 정보와 화력으로서 윤석열 정부는 전방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삼아 비무장지대가 어떤 형태인가 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라는 것은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위에 2km 아래로 2km에서 4km 지대가 군사 비무장지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은 팻말이 붙어 있는데 70cm 한 50cm 되는 노란 팻말이 여기 사진 나오듯이 이미 세월이 70년 들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녹슬었죠. 자, 이렇게 표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 이 산봉우리에 이 지피라는 거 있는 겁니다. 이 지피가 우리 병사들이 한 50명이 여기서 경계 감시 총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시 초소를 전부 다 폭파시켰다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다음 부분.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번 국방백서에 보면 2022년 국방백서, 그럼 2022년 작년이지 않습니까?
그 책으로서는 2년마다 발행되기 때문에 금년 1월 달에 발행됐던 것이 이 2022 군방 백서입니다. 이 백서에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너무나 걱정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지역에 온갖 위성과 감시 정찰로서 모든 그 기동 장비들을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먼저 공격 그 징후가 있으면은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이 킹체인 작전입니다. 다음 분. 니네 아빠 어디에 근무하니? 우리 아빠 성관에 계셔. 와보니까 아빠 친구들이 50%나 돼. 그리고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특정적이 70%가 됩니다. 그리고 또 프로놈한테 10% 가산점을 줘요. 또 거기에 90%가 민노총 소속이랍니다. 다음 점. 자, 조갑재 선생, 정규자 선생, 뭐 여러 조혜영, 뭐 이런 놈들, 하태경, 홍준표,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정원에서 북한에 해킹됐다. 아까 보니까 1등, 2등, 뭐 동메달 이게 다 북한에 해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김경재 전 민주당 의원이 63대 36으로 사전선거는 조작됐다라고 용감하게 이번에 외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장. 자, 구호 외치고 좀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간첩 문재인 USB 까! USB 까! 자, 방첩되는 군 내부의 간첩들을 간첩 잡아라! 노태학은 보안전면 받고 선관위는 해체 수준으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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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공! 제가 그럼 빨리 가셔야 되고요. 내려가지 마시고 잠깐만 서 계십시오. 자, 이 교육이 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이 국방 안보를 얼마나 파괴했는지, 임마는 이걸 파괴할 게 아니고 저 국회를 파괴하고 저거 집에 경험단을 파괴시게 돼요. 자, 제가 잠깐 우리 김준일 교수님 서 계시란 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 호랑이가 너무 겨울 옷을 입고 와서 땀을 삘삘 흘리는 거 보고 여름 옷을 좀 한번 맞춰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안쪽에 있는 그 음을 꺼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름 옷은 내가 해주겠다. 박수 칠 준비하세요. 호랑이복 여름 최고급 원단 5마를 우리 반선자 목사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반선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역시 떡도 잘 주시더니 참. 제가 김준일 교수님을 왜 여기 서시라 했냐면 호랑이복을 맞추는데 이 5마 가지고는 저 호랑이가 너무 커서 꼬리하고 모자가 모자라. 그래서 그거는 우리 김준일 교수님이 좀 담당을 해달라고 제가 감히 요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호랑이 빨리 와. 호랑이 빨리 와. 수표 받아가요. 호랑이 빨리 오라고. 그 깃발 옆에 주고. 그렇지, 그렇지. 자, 요거 영수증 받았으니까 찾아가서 꼭 다음 주에는 여러 옷을 입고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홍민, 김준일 교수님께서는 모자하고 꼬랑지 요거 담당하셨습니다. 모자 꼬랑지. 이게 흔히 말로 사람 살아가는 맛이 있고 멋이 있는 장소예요. 할렐루야. 저 좌파들처럼 모여 앉아가지고 후쿠시마인지 지랄이니 개지랄 뗄 게 아니에요. 후쿠시마는 용어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게 영어로는 훅, 일본말로는 후쿠, 그리고 시마이. 일본말로 이제 그만하라 이거야. 그만해. 후쿠시마이 끝난 거요. 복싱에서 후쿠 때리고 자빠지면 홍수환 대표가 후쿠시마이.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다 자빠지게 돼 있는 거야. 잘못 선택해서. 좋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녹록할 줄 알았으면 이 자식들아, 너희들 이 땡빛에 나와서 애를 먹이겠어? 얘들도요 이 여름에 나와서 개 지랄병 떨어봐야 아이고
이정린 차관님이 85세에서 다음 주부터 84살이지. 계속 연세가 깎이면서 저렇게 매주 나오시는데 우리도 분발하자니 분발하기는 끝났어. 요 IAEA에 그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야당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놈의 새끼들 중에 지금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질문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할 수 없이 김수일 대표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수일 대표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가야 돼, 방법 없어. 자, 이제 부산에서 큰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시면서 오늘 서울 시민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내 목소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 대전, 부산 찍고 김성진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오늘 IAEA 사무총장이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저 개딸들이 시위를 하면서 막아가지고 2시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문명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한마디로 개지랄입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진 좀 올려주실래요? 자, 태평양 한바다에 섬이 있어요. 이것을 태평양 쓰레기 섬이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한반도의 16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쓰레기 섬이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냐면 물결을 따라, 왜냐하면 사람은 지발 걷고 가지만은 쓰레기가 어떻게 걸어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결을 따라서,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 한바다에 하와이 부근에 한반도의 16배나 되는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요거에 깃발까지 새로 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진을 굳이 올리느냐? 중간에 보면 좀 비어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위해서 비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쓰레기라고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라. 저기 가야 될 것들이다. 우리가 쓰레기는 쓸모가 없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서 버려야 될 인간들을 인간 쓰레기 합니다. 인간 쓰레기. 그 인간 쓰레기들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이재명, 송영길, 추미애 이런 인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인간들을 저 한반도에서는 가지를 않으니까 잘. 그래서 저기 태평양 앞바다까지 배에 태워가지고 모조리 거기서 방류를 하면 그대로 가서 저 구석을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이 왜 중요하냐? 조금 아까 후쿠시마인데 제가 일본말은 조금 합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가 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냐? 괴담을 끝장을 내야 됩니다. 이 괴담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스스로 만든 지도가 있습니다. 방사능 지도가 있어요. 이 방사능 지도에 보면 후쿠시마 원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쿄에도 별로 방사능이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큐슈 이쪽으로는 아예 방사능 영향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인간들이 물어봐요. 너는 집에 가서 수돗물 그대로 마시냐? 물어보면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정수기 받아 처먹고, 정수기도 제대로 된 정수기가 아니고 오염된 정수기, 청와대에 있던 정수기, 그런 거에 물들어가지고 머리가 완전히 돌아있는 이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일러서 우리는 인간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 인간 쓰레기들이 지금 미쳐 날뛰는데 저는 이번 기회야말로
괴담을 확실하게 끝낼 수 있다. 저는 이번이 최대의 기회이다. 좌익 쓰레기 집단들을 모조리 철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해도에 가면 평산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평산 우라늄 광산. 이 우라늄 광산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대단히 많은 이거를 옹진반도 위쪽으로 방류를 합니다. 그게 다 어디로 볼까요? 우리한테로 와요. 이것에 대해서 따블당인지 더불어 미친당인지 더불어 망국당인지 이 인간들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을 조금 아까 보여주신 이 섬의 구석대기에다가 처박아서 거기를 넣으면 제대로 한반도에 제대로 된 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법대로 하려고 하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같이 외쳐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판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선관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하려고 하면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지난 4년 동안에 온갖 합법들을 다 처벌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법대로만 하면 큰일 납니다. 제대로 된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법. 그러려고 하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200석 이상을 만들어서 저놈들이 만든 모든 악법을 다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 섬으로 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고를 외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법대로라 법대로! 법대로라 법대로! 가짜뉴스 언론방송 퇴출이 답이다! 퇴출이 답이다! 대출이 답이다. 괴담정치 더불어당 해산이 답이다! 법치 파괴 재판권의 구속이 답이다! 구속이 답이다! 제가 지난 2월까지 교수를 했기 때문에 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김성진 교수께도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이 국가 기밀이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며칠 전에 제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아직 얼굴은 못 봤습니다만은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야, 이거 더 가열차게 싸워야 되겠구나. 나야 이제 살아봐야 50년밖에 더 잘 살지. 50년이면 되지 뭐. 근데 내 손재가 앞으로 70년 80년 살아갈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갑갑하더라. 갑갑해. 이제는 밤낮이 없습니다. 365일 대한민국의 빨갱이는 모조리 다 정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는 저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아니면 파키스탄인지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인지 전쟁이 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내가 사랑하는 내 와이프, 내가 사랑하는 내 손녀가 저 개새끼 이거 유튜브도 큰일 났네 이거. 안 터져요. 안 터지지? 안 터져. 여기까지는 괜찮아. 만약에 그들이 똑같은 아픔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 손 뻗고 잠을 자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34년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슬픔 속에 살아오면서 그 나라를 구하겠다고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구하신 순국선열가 우리 호국경영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1950년 6월 25일 우리는 또다시 6.25를 맞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12의 경제대국이 돼서 살만한데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떼거리로 튀어나와서 지금 대한민국을 또다시 망쳐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조옥선 대표 혼자 싸우게 버려두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는 프라이팬을 들고 강화문 광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선거연합회 유혁희 회장님의 연설가 만세 삼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깃발은 양쪽이고 요 중간은 좀 비워놔요. 얼굴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짐을 믿습니다. 네, 우리 유명하신 연사분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애국심이 불타고 있고 타고 넘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 시장경제 한미동맹, 할렐루야. 기독교 입국론, 이 좋은 나라는 교회가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기 전에 나온 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간첩의 두목 문재인은 깜빵에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감옥으로 깜빵에 보내자.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들을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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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가원 목사님과 똘똘똘 뭉쳐서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봅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하늘나라에 해가 치빈 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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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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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도 애국동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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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날씨가 더운데 불구하고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유마을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8월 15일 날 드디어 강화문 광장에 지금 전 민주당과 촛불들이 날뛰는 이걸 막기 위해서 천만이 강화문 광장에 모이셨습니다.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많은 국민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대한민국이 저들이 생각하는 그 빨간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의자들 다 챙겨주시고 주변에 휴지나 담배꽁초나 아니면 쓰레기들 때문에 한 곳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토요일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